가스장치 그리고 설비 재료. 가스장치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장치, 뭐 제조하기 위한 장치, 저장하기 위한 장치,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스장치의 이제 주된 흐름이 뭐냐면은 공기를 분리하는, 공기역학 분리장치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50법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합성해주는 장치. 네, 그건 이제 산업기사에서 간혹 나오고 기능사에서는 별반 잘 안 나오고요. 기능사에서 이제 주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아세틸렌 제조장치. 아세틸렌 제조장치 또는 아세틸렌 발생장치. 아세틸렌 제조 시설. 또 나머지 가스들에 대한 것은 일반 자세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역학 분리하고 아세틸렌을 만드는 거, 요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저장, 또 뭐 충전, 뭐 이런 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죠. 이송하고, 그래서 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거, 저장하기 위한 거, 또 이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어요. 뭐 압축기라든지 또는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비 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예요. 금속 재료를 어떤 걸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주로 용기 재질, 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용기 재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안전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거 종류라든지 이런 거 재질이 뭘로 되어 있는가, 또 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 등등이 주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의 액화 분리에 대한 설명이 좀 틀린 거 그랬어요. 공기를 액화 분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2번이 나오는데 공기를 액체로 만들어요. 그리고 분리한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만들려고 그러죠. 어떤 가스를 만들려고 그러죠. 공기를 액화하면은 공기 성분부터 알아야 돼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이게 부피 비율로 말하는 거죠. 아르곤이 0.9%.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외워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항상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만 해낼 수 있다면, 질소만 딱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면, 산소만 뽑아낼 수 있다면, 아르곤만 뽑아낼 수 있다면, 이러면은 사용하기가 좋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걸 뽑아낼 것인가? 다 섞어져 있는데, 기체로 섞어져 있는데, 그래서 방법을 액화를 시켜서 다시 기화를 시키는 거예요. 기화를 시키면은 기화가 되는 온도에 따라서 분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질소나 산소, 아르곤을 생산하기 위해서 공기 액화 분리 장치를 사용을 합니다. 먼저 액화되는 순서는 산소가 먼저 액화가 되고요. 아르곤이 질소가 액화되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산소가 마이너스 183도, 아르곤이 마이너스 186도. 이제 대기압 기준입니다. 압력을 높인 상태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액화됩니다. 마이너스 196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올라오면 기화되면 밑에서부터 기화되죠. 질소부터 기화됩니다. 이제 기화되는 수준이죠.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나올 때 이것도 분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현재 뭐예요? 아직 기화가 안 돼서 액체 상태라는 거죠. 공기를 액화시켜서 분리해 주는 것을 정류탑이라고 해요. 정류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액화된 공기 원료가 들어오면은 기화가 되기 쉬운 거. 질소가 먼저 위쪽으로 나오겠죠. 위쪽으로 나오겠죠.
그럼 아직 기화가 덜 된 액체 상태의 남은 공기. 이게 뭐냐면 산소하고 아르곤이 섞여져서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밑에서 나오는 것은 산소예요. 위로 나오는 것은 질소예요. 그래서 이제 상부 쪽에 질소가 나오고 하부 쪽으로는 산소가 나온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질소가 정류탑 하부로 먼저 기화되어 나간다. 이게 틀린 말이죠. 정류탑 하부 어떻게 나가요? 질소가 정유탑 상부 쪽으로 먼저 기화가 되어서 나간다. 이래야겠죠. 2번 대량으로 산소, 질소를 제조하는 공업적인 제조법이다. 공업적이란 말이 나오고 실험적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가스장치에서 뭐 가스를 만든다, 제조한다 그러면은 실험적인 제법, 실험적인 제조법 이렇게 나오고 공업적인 제법.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 나오는 제법이다. 이건 제조법이다. 같은 말이에요. 줄여서 제법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실험적이다. 그러면은 실험실에서 소량으로 하는 걸 말해요.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위해서 소량 그냥 만들어 보는 거죠. 공업적인 건 뭐예요? 대량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공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공업적으로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두고 실험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막 공장에서 하는 것처럼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2번 대량으로 산소 질소를 제조하는 공업적인 제조 방법이다. 3번 액화의 원리는 임기온도 이하로 냉각을 시키고 임기압력 이상으로 압축하는 것이다. 냉동무화 할 때 자세히 배웠었죠? 임기압력에 대해서. 4번 공기액화 분리 장치에서는 산소가스가 가장 먼저 액화한다. 액화하는 순서는 산소가 가장 먼저 액화. 아르곤이 두 번째, 질소가 세 번째. 이렇게 액화되는 순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액화되는 순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이게 정류탑이라고 한다. 공기를 액화시켜서 분리해주는 이 장치를 정류탑이라고 하는데 위쪽에서 질소, 밑에 쪽에서 산소가 분리되어서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산소를 분리할 때 주의할 점은 꼭 뭘 해야 된다. 품질 검사한다. 1일 1회 이상. 알겠죠? 매일매일 품질 검사하고요. 순도 유지와 불순물 두 가지. 순도 유지 99.5% 이상의 순도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불순물 저 속에 탄화수소를 가운데서 탄소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아세틸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만약에 산소 중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산소가 산화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품질 검사할 때 불순물 검사.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남아있는 액체 산소를 전부 다 방출을 하고 다시 처음부터 재조사를 해야 돼요.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도 같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2번. 고압식 액화산소 분리 장치에서 원료 공기는 압축기에서 어느 정도로 압축을 되는가? 여러분들 이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답은 150에서 200기압 정도로 압축해서 압축을 하는데 원료 공기를 이 정도로 압축을 해서 이제 단열 팽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기를 액화를 할 때는 무조건 액체로 만들면 안 되죠. 예? 원료 공기를 무조건 압축하는 게 아니고 먼지 같은 거 물려 걸려야죠. 그렇죠? 또 걸릴 게 뭐냐? 수분 걸려야 돼요. 뭐 걸려야 돼? 수분. 왜? 수증기 수분을 안 걸러내면 얼음이 되어서 다 막혀버려요. 또 뭐 걸려야 돼? CO2. CO2는 왜 걸려야 돼? 안 걸러내면은 드라이 아이스가 되어서 막혀버립니다.
다 걸러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압축하죠? 압축하죠. 그리고 뭘 해요? 단열 팽창이 뭐예요? 단열 팽창. 열 차단한 채로 좁은 틈새를 통과시켜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줄통순 효과죠. 단열 팽창 일으키는 뭐예요? 이 줄통순 효과죠? 냉동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스하고 냉동하고는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 관리하고도 이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관리, 냉동, 가스가 독립적인 게 아니고 사실 약간씩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내용들이 어때요? 개념들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열 팽창을 해서 줄통순 효과로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 떨어지겠죠? 온도 하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액화가 근데 문제는 액화가 되면은 이제 질소, 산소 이렇게 딱 액체로 되어 있는데 질소가 나가고 나면은 밑에 산소만 이렇게 흠뻑 남잖아요. 산소만 남잖아요. 네? 그러겠죠. 산소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산화력이 강하겠어요. 산소 덩어리.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안 걸러지고 이 압축기에는 어떤 성분이 있죠? 압축기가 뭐 공기를 압축하는데 뭐가 있죠?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윤활유 성분이 열로 딸려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액화된 산소 중에서 윤활유라고 하는 건 대부분 탄소, 수소 화합물이잖아요. 반성이죠. 그래서 이런 불순물이 섞여 있다거나 또는 원료 공기를 채취를 하는 게 이게 가스 제조소잖아요. 예, 특수 고압가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딸랑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딸랑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야. 산소만 공기만 딱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스들을 갖다가 만들고 분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가스들을.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아세틸렌도 만들고 있고 주변에서 뭣도 만들어? 응? 주변에서 뭣도 만들어? C2H2 아세틸렌도 만들고 지금 공기압 분리장치, 아세틸렌 발생장치, 제조장치 이렇게 했는데 빨랑 산소 하나만 만들면 C가스의 생산 안 그러죠. 여러 가지 가스를 막 만들 거 아닙니까? 그쵸? 따라서 주변에 아세틸렌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 아세틸렌 성분이 포함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액화된 중에서 이제 다시 분류를 하는 거죠. 질소 뽑아내고 뭐야? 산소 이렇게 분리를 해내는데 이 산소를 갖다가 성분을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섞여 있으면은 폭발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일정한 양이 있으면은 섞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압축 금지. 산소가스를 이제 액산으로 뽑을 경우가 있고 액체로 그대로 뽑아내는 경우가 있고 산소도 기화시켜서 이음이 없는 용기에다가 기체로 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축가스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압축할 때 폭발해요. 액체산소는 괜찮은데 압축할 때 폭발할 거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산소를 압축하기 전에 이런 불순물들이 있는가 없는가 어때요? 불순물들을 검사를 하는 거죠. 불순물. 그래서 품질 검사를 1일 1회 이상 하고요. 순도는 99.5% 이상이 유지돼야 되고 이 주변에서 가스 제조에서 주변에 사업소 내에서 한쪽은 공기 액화를 시켜서 산소 주소 만들어내고 한쪽은 아세틸렌을 만들고 한쪽은 다른 가스를 만들고 막 만드는데 아세틸렌은 특히 공업용 가스 중에서 폭발 범위가 제일 강하잖아요. 그죠? 2581라 그래서 2.5에서 81%가 폭발 범위인데 제일 폭발 범위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압축기에 들어가는 뭐예요? 윤활유 때문에 윤활유의 탄소수로 화물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간성 성분이잖아요. 간성 성분이라서 산소하고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그걸 알아주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공합식으로 액화산 산소 분리장치에서 이 작동을 시키는 공기 액화 분리장치는 150 내지 200기압으로 압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고압식 액체 산소 분리장치에서 원료로 쓰이는 공기는 압축기에서 압축된 다음에 압축기 중간 단계에서
중간 단계에서 몇 atm 정도로 탄산가스 흡수기에 들어갑니다. 탄산가스를 분리하기 전에는 15기압 정도로 들어갑니다. 15기압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저희 큰 흐름 압축을 하나만 써져 있는데 압축, 중간 냉각, 압축, 중간 냉각 이것이 여러 번 있어요. 저것을 한 번만 압축하고 한 번 단열 팽창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이 계단식으로 그냥 여러 번 단열 팽창을 시켜야지만이 겨우 영하 100 몇십 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액화 자체가 되지 않아요. 액화 자체가. 자, 원료 공기는 필터를 거쳐서 공기 중에 먼지를 제거하고 압축기로 살짝 압축한 다음에 약 한 15기압 정도로 중간 정도에서 CO2 흡수기에다가 들어갑니다. CO2 흡수기에서 싹 CO2를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150 내지 200기압 정도로 압축되어서 중간 냉각한 다음에 유분리, 윤활유 성분 살짝 걸러내고 단열 팽창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원료 공기 더 이제 자세히 그리면 그래가지고 쭉 걸러내요. 먼지 걸러내고요. 알겠죠? 뭐 수분도 사실 걸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압축을 해요. 1차 압축이에요. 알겠죠? 압축 고압을 해서 뭐 들어가냐? CO2 제거. CO2 흡수탑으로 들어가고요. CO2 흡수하면 다시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압축. 알겠죠? 처음에 압축할 때는 살짝이에요. 15기압 정도로. 그리고 여기는 얼마? 네? 150 내지 200기압 정도로 압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냉각을 한번 시켜요. 중간 냉각. 네, 중간 냉각. 그리고 압축기에서 뭐가 있다고? 윤활유 성분이 있죠? 네. 그래서 유분리를 시켜요. 유분리. 그 다음에 단열 팽창 시켜요. 한 번이 아니고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계속 시켜요. 네, 계속 시켜요. 단열 팽창 시키고 계속 밑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액체가 되면은 이제 그때 액체가 되는 것을 어디로? 정육탑으로 유입을 시켜요. 정육탑으로. 그러기 위해서 정육탑에서 하나하나씩 기화를 시켜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저온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사용되는 원리가 있어요.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 줄 톰슨 효과를 하죠. 단열 팽창을 시킨다. 그랬죠? 단열 팽창을 시킨다. 문제 5번. 증기 압축 냉동기에서 실제적으로 냉동이 이루어지는 것. 증기 압축식 냉동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증기를 압축한다. 그렇죠. 증발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압축기 있고 분출기 있고 냉동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팽창 밸브 있다 그랬죠? 이 4대 장치예요. 그리고 증발기로 들어와요. 팽창 밸브를 통과하면은 이게 단열 팽창이라고 줄펌손 효과로 온도가 떨어지죠. 온도 강화가 이루어지고 이 기체가 전부 다 뭘로 변해요? 액체로 변하죠. 액체가 증발하면서 열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냉동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이 증발기가 냉동의 목적. 주변에 있는 열을 빨아들입니다. 그럼 압축기가 다시 어때요? 이 기체를 액체가 증발한 기체를 빨아들여서 다시 압축해서 내보내죠. 기체를 내보내면 여기서 음축기에서는 어때요? 열을 버리고 다시 기체가 뭐가 돼요? 액체가 되죠. 기체가 액체 되는 걸 뭐라고 그래? 음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액체가 나오면 아직 온도가 뜨겁죠? 단열 팽창을 시키면 온도가 차가운 걸로 변하죠. 차가운 액체가 되면 열을 다시 빨아들이죠. 냉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뭐예요? 증발기죠. 증발기. 지금 문제 6번. 증기 압축식 냉동기에서 냉매가 순환되는 경로로 적어줘. 저 그림이죠.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 순서대로 냉매가 순환되는 거죠. 이게 순서죠.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그다음에 뭐야? 증발기 이렇게 해서 4개의 장치를 계속 순환하고 있죠.
문제 7번 용기 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압가스 용기 재료 구비 조건이 아닌 거 1번 내식성 부식에 견딘다. 내마모성 달아지지 않아야 된다. 가질 거 맞죠. 2번 무겁고 충분한 강도를 가질 거.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운반용이에요.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운반할 때 힘들죠. 강도는 맞아요. 강도 충분하게 단단해야 된다. 그리고 무거우면 안 돼요. 가벼워야 돼요. 가볍고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된다. 이래야 맞죠. 3번 용접성이 좋고 가공 중 결함이 생깁니다. 이제 용기는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음매가 없는 용기가 있고 용접을 해서 만든 용기가 있어요. 용접 용기가 있고 이음매 없는 용기가 있어요. 용접 용기 같은 경우는 용접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가공할 때 결함이 생기면 안 돼요. 4번 저온이나 사용 온도에 견디는 연성과 전성 강도를 가질 것.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저온에서도 사용 온도에서도 견딜 것 이 말인데 연성과 전성이 뭐냐? 용어죠. 연성은 엿을 생각하면 되고요. 전성은 파전 생각하면 돼요. 전. 알았죠? 엿가락처럼 영어 뽑힘성이라고 해요. 뽑혀서 늘어나는 거. 전은 퍼짐성이라고. 전성은 퍼짐성, 연성은 뽑힘성. 그러니까 재료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늘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적당하게 늘어나는 강도가 없으면은 버티다가 어때요? 깨져요. 충격이 약해요. 주철같이. 주철은 안 늘어나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깨지고요. 그래서 저온이나 사용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연성 또 전성 강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고요. 늘어나거나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8번. 암모니아 충전 용기로서 내 용적이 1000리터 이하인 것은 부식 여유 지수가 A이고 염소 충전 용기로 내 용적이 1000리터 초과하는 것은 부식 여유 지수가 B이다. A와 B하게 안 맞는 부식 여유 지수. 부식 여유 지수 공부한 적 있죠? 네. 8번 문제 보면은 암모니아하고 용기하고 염소 용기는 두껍게 만든다. 그 두껍게 만드는 것이 규정치보다 계산한 값을 두껍게 만든다. 이거 부식 여유 지수라고 했어요. 용기가 1000리터 이하인 경우와 1000리터가 초과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있고 염소가 있었는데 암기 방법은 1, 2, 3, 5 그랬죠. 지금 문제가 뭐예요? 암모니아 1000리터 이하인 경우와 염소용기 1000리터 초과인 경우 그러니까 숫자로 그러면 1과 5죠. 1과 5 답이 1mm, 5mm 그렇게 해서 3은 이 답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문제 9번입니다. 고압가스용 이음매 없는 용기 재검사 시 내압시험 합격 판정 기준이 되는 연구 증가율은 자, 가스 용기는요 계속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사용한다? 그렇죠. 항상 재검사 받아야 돼요. 재검사 받아서 이상이 없어야지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검사에서 합격 판정 기준하는 뭐냐면은 연구 증가율이에요. 연구 증가율. 용기 재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구 증가율이라고 하는데 또는 항구 증가율이라고도 해요. 자, 이거 에너지 관리 쪽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죠. 에너지 관리는 계속 사용을 하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맡아요. 그걸 계속 사용 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터지냐 안 터지냐거든요. 균열이 가 있느냐 안 가 있느냐. 그래서 수압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일러 최고 사용 압력보다도 어때요? 더 높은 압력으로 압력을 가해 물을 넣고 그래서 물이 샌다 안 샌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수압 검사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기가 터지냐 안 터지냐 이게 견딜 수 있을까 압력을 라고 해서 압력을 가해요. 압력을 가했다가 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압력을 가하기 전에 용기 부피가 있을 거예요. 원래 부피가 있어요. 그런데 압력을 빡 가하면은
쫙 늘어났다 압력을 빼면 원위치로 탈리기 때문에 되돌아오죠. 근데 다 원위치로 100%안 돌아와요. 약간 어때요? 늘어나. 영원히 원상복귀가 안 되고 약간 어때요? 늘어나. 영원히 늘어나. 그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10% 이하.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왜 영원히 늘어났을까요? 압력을 가했더니 늘어나고 원상복귀 하는데 탄력이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늘어나는 비율이 많아졌을까? 얇아졌기 때문에. 부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증가율이라는 것을 테스트해서 10% 이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합 시험 결과 10% 이하의 연구 증가율이 이게 합격이 되어야지만이 재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번. 산소 용기 최고의 충전 압력이 15메가파스칼입니다. 이 용기의 내합 시험 압력은 얼마인가? 최고의 충전 압력이 3분의 5배. 이게 정해진 거예요. 내합 시험은. 알겠죠? 내합 시험은 충전 압력이 얼마? 이게 종류마다 충전 압력 3분의 5. 그러니까 15메가파스칼이니까 3분의 5 하면 얼마예요? 예? 3, 5, 25, 25가 되죠? 25 메가파스칼로 내합 시험을 하는데 그러면은 산소 용기 같은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붙어 있어요. 안전밸브. 안전밸브는 언제 터져서 압력이 초과되는 걸 방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경우는 내합 시험의 80%, 0.8배. 내합 시험하는 압력이 0.8배. 그러니까 25에 0.8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가스가 이게 압축가스, 기체로 압축을 하느냐, 액체로 액화를 시켰느냐, 또는 아세틸렌 가스냐, 또는 초저온 용기냐에 따라서 내합 시험을 하는 압력이 가까워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가 꼭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꼭 나와. 꼭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참조하면 되냐면 책 38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38페이지에 보면 내합시험, 기밀시험, 안전밸브가 작동되는 작동압력. 이거 39페이지 보면 용기 종류별로 표시가 되는 부속품 기호, 그리고 용기의 부식 여유 두께, 초저온에 강한 재질, 뭘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용기 사용하는 종류, 이음이 없는 용기와 용접 용기 종류, 또 초저온 용기, 그리고 집에 보면은 머리 같은 헤어스프레이, 또 면도 거품 쓰는 거, 이런 걸 이제 스프레이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프레이 제품에 만드는 용기도 속에 보면 뭐 LPG가 들어있다거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속에가. 그게 기화되면서 기화된 압력으로 스프레이가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납부침 용기라고 그래요. 납부침 용기.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납부침 용기. 그런 용기 종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40페이지에 탄소강 용기의 CPS 비율, 탄소인 항해 비율, 545, 345 이거 이야기했었죠? 네. 그런 종류가 쭉 소개되어 있는데 이 가스함치 고압설비 재료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도 한 대여섯 개 정도는 명반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단순한 암기사항인데 일단은 가지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외우기가 종류가 많은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잘 이렇게 익숙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압축가스는 LPG하고 압축가스는 충전 압력의 3분의 5배로 내합 시험을 한다. 그건 알아두세요. 충전 압력의 3분의 5배로 내합 시험을 한다. 내합 시험을 하는 경우는 용기 검사나 또 재검사 때 압력을 가해서 압력이 견디는가를 보는 거예요. 견딜 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견디느냐? 압력을 쫙 가했다가 빼요. 빼면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늘어나는 부분이 원상복귀가 안 되고 탄력을 잃어버리고 원상복귀 안 돼서 그대로 늘어난 채로 있는 그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이 원래 용기 부피에 비해서 몇 프로나 늘어났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연구 증가율, 항구 증가율인데 내합 시험을 해보는 이유는 거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는 거예요. 용기가 과연 계속 써도 안전할까? 이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압 시험이고요. 안전밸브는 내압 시험 압력만큼 견뎠다가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면 용기가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안 늘어나게 내압 시험에 도달하기 전에 80%에 도달하면 안전밸브가 터져야 돼요. 안전밸브가 터져야 돼요. 안전밸브가 한참 분출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가스가 다 바닥 날 때까지 다 분출해버리면 되냐? 대기압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지가 않아요. 안전밸브가 멈춰야 하잖아요. 스프링지 같은 경우 분출했다가 어때요? 닫히잖아요. 스프링 힘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정지하는 압력이 있어요. 분출하는 것이 다시 정지하는 압력. 그런 경우는 분출되었던 압력에 다시 80%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사실 분출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20% 정도가 분출이 되면 어때요? 다시 밸브가 닫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출 압력과 정지 압력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다음 시간 정리하도록 할게요.